차차쿠입니다. 네, 오늘은 전편에 이어서 2편. 네, 기대하고 있었어요. 여의도 개발계획 2편 세 개의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영화 제목 같다. 세계의 지구단위 계획. 보시면 이제 전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서울시 여의도에는 세 개의 지구단위 계획이 동시 수립되고 있습니다. 최초로. 최초 신규 수립. 네. 서여의도 지구단위 계획 현재 뭐 수립 중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 계획은 이렇게가 이제 5월에 연락 공고돼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아파트 지구 지구단위 계획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작년 말에 심의 통과했고 이거에 따라 재건축들이 막 움직이고 있고 아마 이거가 이제 제대로 고시가 나면 그 내용을 보면서 한번 다음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심의만 같아요. 났고 아직 고시는 조건부 뭐 있어가지고 그거 끝나고서 고시가 나는 건가? 원래 고시하는데 시간 좀 걸려. 알겠어요. 저거 나면은 저걸 갖다가 이제 여의도 아파트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겠네. 핵심이지. 핵심.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가장 핵심인 아파트 지구, 아파트들의 재건축 내용이 마지막에 나와요. 네. 지속적인 수청. 앞에는 다 스킵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앞에 재밌게 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여의도와 그 다음에 고도지구입니다. 자,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사당이죠. 국회의사당이 있고, 여기가 이제 서여의도라고 얘기하는 서여의도 서측, 여의도 공원을 중심으로 서측의 지역인데, 여기가 말씀드린 대로 고도지구가 있어요. 해발 55m. 근데 이게 지표면에서부터가 아니라 수면에서부터이기 때문에 땅의 높이서부터. 그러니까 땅의 높이를 빼면 그치. 그게 한 15m 되니까 실제로 이 건축물들의 높이는 한 40m 되는 거야. 40m. 굉장히 낮은 거지. 그러니까 아파트로 치면 한 10층 정도.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우리가 권위주의적 도시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또 이게 또 해외에서 하고 있어. 그래. 그래서 해외에서도 워싱턴 앞에도 DC 앞에 쫙 국회의사당 앞에 고도지구가 있고 마르노치라고 도쿄의 핵심 지역에서도 그 높이 제한이 있고 런던도 이제 그 성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높이 제한들이 들어가는데 근데 이건 너무 쉽게 한 거지. 그냥 일률적으로 이 종탑 높이로. 참. 그럼 어떻게 생각해? 이걸 풀어줘야 될까? 나는 풀어주는 게 낫다 생각해. 풀어주는 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그러자. 그래서 이게 높이가 도시공간을 어떻게 왜곡했냐 하면 자, 70, 80년대 때는 건폐가 40%, 한 10층 정도로 지었어. 그러니까 한 층에 한 4m 층고가 그지. 되는 거지. 업무 지역이니까. 업무 지역이니까. 그래서 업무 시설은 한 440% 용적률 440% 정도 찾아갔고, 근데 90년대에 넘어오면서 용적률이 상업 지역이니까 800까지 되잖아. 근데 이거를 400만 쓰기 너무 아까운 거지. 그치. 건폐율을 늘린 거야. 건폐율을 늘렸고, 일부 오피스텔, 이건 밑에는 오피스텔이거든. 오피스텔들은 이제 그 층도 좀 조정을 한 거지. 층고를. 그러니까는 문제는 55m의 높이 기준이 있으니까 위로는 못 올라가니까 옆으로 늘렸다는 그렇지. 거 아니야. 옆으로 늘려. 뚱뚱하게. 아니면 층고를 낮췄다는 그치. 거지. 층이 한 층에 옛날에는 4m였는데 그걸 3m로 줄여서 그렇지. 층을 더 많이 짓잖아. 그렇죠.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니야? 마지막에 2000년대 최근에 지었던 가장 최근에 지었던 것들은 용적률이 650 정도까지 찾았는데 그게 이제 최대로 때려 넣으면 13층인 거야. 그러니까 뚱뚱해지고 뚱뚱해지고 층간 되게 낮은 진짜. 기형적인 건물들이. 그러니까 주택은 우리가 층고 3m 정도면 되긴 하는데 비주택은 그치. 업무는 3.5m 사. 그 정도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지. 건폐율도 최대 60까지 다 찾은 거고. 다 찾았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용적을 찾으려고 지금 왜곡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업무 환경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거지 갈수록. 여의도라는 어떤 국제 금융으로 가겠다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이 고도지구를 완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 종탑 높이 기준으로 이렇게 높이를 제한했던 걸 근데 여기만 제한하고 여기는 뭐 이렇게 높이 올라가고 있는 이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이를 완화해야 된다라고 고도지구 이제 개선 구상이 발표가 됐어. 작년 7월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 6월 7월. 문화재 양각 기준처럼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완화해 달라라는 거지. 우리도 얘처럼 이렇게 완화해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었겠지만 그건 좀 그렇고 사선 제한 같이 해줬네. 왜냐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완화해서 75m, 120m, 170m 단계적으로 처음에 작년에 계획했을 땐 그랬는데 이번에 심의는 오히려 더 60m, 120m, 170m로 이제 완화하는 걸로 계획을 단계별로 하는 걸로 통과가 됐어. 굉장히 3, 4일 전 일이야. 통과됐어. 좀 있으면 이제 고시를 하겠지. 근데 이거는 바로 안 될 거야. 왜냐하면은 결국 국회랑 다시 협의를 해야 되거든. 협의를 해야 돼? 국회랑 협의했던 건 여기까지 75m까지였는데
90m로 완화했으니까 주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다시 해라. 그 부분이 결정이 나면 그 다음에 아마 서해도 지구단위 계획이 거기에 반영이 되겠네. 반영해서 가게 되겠지. 오케이. 지금 이것 때문에 못 가고 있거든. 근데 재밌는 건, 자, 과거에 보면 55m는 여기까지였고, 여기 승복음교에 있는 이쪽은 65m였어. 근데 아까 한 대로라면 여기가 이제 75m, 이제 수정되면 90m, 여기가 120, 여기가 170이어야 되는데, 다른 공간이 두 개 있지. 양쪽 끝 공간이 다르지. 여기는 왜 완화해줬을까? 원래 65m였으니까. 여기보다 원래 높았으니까. 120m로 인정을 해줬고. 여기는 또 왜 낮췄을까? 여기 KBS거든. KBS는 되게 지금 저층으로 하고 있고 대규모 공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개발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 그래서 낮춰놓은 상황이에요. KBS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여의도는 원래 방송의 중심이기도 하잖아. 예전에 MBC가 있었어. 근데 MBC가 이제 이전을 하고 상암으로 이전을 하고 여기가 민간 개발을 해서 지금 브라이튼이라는 오피스텔 그러니까 판매랑 오피스텔이랑 주택이랑 섞여 있는데 주는 오피스텔이야. 오피스텔이 이렇게 지금 준공을 했지. 준공을 했는데 가서 보면 좀 그래. 왜? 빡빡해. 아니 뭔가 좀 줘야 해. 특히 이 저층 공간이. 뭔가 이게 여의도의 위상에 맞는 건가 싶긴 한데 아무튼 준공은 됐어. 그럼 이제 만약에 나중에 KBS가 이 국회의사당이 이전하지 않는다면 가장 넓고 가장 개발 가용한 공간이야.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여의도의 미래를 책임지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 얘가 근데 신 아까 그 규제가 풀어진다 해도 높이가 70나 90m로 제한을 받는 거잖아. 그래도 한 30층 높이까지 정도로 개발이 될 수 있는. 근데 나는 의문인 게 지금 높이를 완화한다 하더라도 이런 KBS 같이 뭐 공기업이고 또 대규모 유유지도 있으니까 이제 가능한다 치지만 다른 서희 여의도 쪽은 이미 다 개발이 완료된 상태잖아. 그럼 그 높이 완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걸 다시 부시고 새로 올린다는 거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얼마나 가능할까? 사업성의 문제지 뭐. 사업성 돈에 있고 어차피 고도 제한 풀리면 그거를 찾아 먹으려고 다시 뭐 리뉴얼을 하겠지.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지었던 것들은 용적이 400 초반대야. 근데 이제 지금 만약에 그 동여의도 금융중심처럼 한다고 했을 때 막 1000%, 1200% 얘기가 나올 거라고. 그러면 이제 용적이 3배가 뜨잖아. 여의도에서 용적이 3배 뛰어서 개발할 수 있다. 개발 압력이 뭐 작지 않겠지. 가능은 하다. 가능하다. 이거 같은 거 90년대 지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어렵지 않을까 싶어. 근데 뭐 그 외의 공간들은 특히 뭐 산업은행 부지 이런 것들도 되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되면 기존에 약간 좀 오래된 건물들, 약간 좀 현재 연면적이 낮은 건물들은 상당히 조금 시장에서 관심이 있겠네. 그렇지. 근데 그건 뭐 개별적인 개인이 접근하기보다는 기업 차원에서. 그렇지. 뭐 시행사나 자산운용사 이런 데들은 여의도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거야. 그래서 두 번째 금융중심. 금융중심에 대해 살펴보자. 결국 여의도는 그치. 이거잖아. 지금 여기 이 그림에는 파크원이 없지. 파크원이 이제 아직 안 지어졌을 때. 그래줘. 또 IFC로 상징되는 이 금융의 중심지. 예전에 뭐 금융거래소나 뭐 이런 것들만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의도가 느낌이 예전에는 방송 금융의 중심지였는데 방송 기능은 좀 많이 빠지고 이전했고 이제 금융 기능만 좀 더 강화된. 근데 금융도 그때 공기업 이전하면서 지방으로 빠져서 빠진 것도 있고 또 여기에 있던 기업들 그 은행들이 서울 도심으로 간 경우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약간 경쟁력이 저하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뭐 각종 개발 계획들이 좀 만들어지면서 좀 다시 각광받고 있는 느낌이야. 뭐 최근에는 산업은행 이전 얘기도 계속 있었잖아. 부산으로 옮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산업은행 이거잖아. 이게 되게 점유율로 마찬가지로 이용되고 있거든. 그때 땅도 되게 넓어. 그런 상태고 대표적인 게 이제 IFC와 파크원이지. IFC 되게 특이해. 이게 이제 이게 국가 땅이야. 거기에 그 99년 임대를 준 거야. 근데 우리가 뭐 민투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30년이잖아. 20년이나 30년이잖아. 근데 어떻게 99년인 줄 알아? 왜? 이게 외국인 투자법을 갖고 맞아. 외투법을 갖고 와서 50년에 추가로 49년을 연장해서 임대해 줄 수가 있어. 특례가 있어. 그래서 외국 기업이 했을 때. 원래는 AIG였나? 그 외국 금융기업에서 이제 이거를 했다가 엑시트했지. 엑시트 팔아먹고 지금은 이제 그런 시장에 뭐 왔다 갔다 하는 상태고 285m 높이로 이제 지어졌어.
파쿠어는 예전에 여기 유명한 땅이었잖아. 통일교 주차장 부지. 아니 도대체 여의도 한가운데 이 금싸라기 땅이 왜 놀고 있죠? 라고 아무튼 이제 여기도 개발을 해서 업무동, 이게 두 동은 업무동이고 이거는 이제 호텔이고 이게 여기가 이제 백화점. 대연대인 거고 333m로 지어졌지. 처음에 이거 지었을 때 되게 많이 많았던 이 단청색의 이 빨간. 난 저 빨강이 처음에 현대 색깔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단청의 색깔. 외국 지원상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보는 시선. 나 외국 작가들의 패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교통도 굉장히 중요하지. 원래는 지금 이제 9호선이 있고 5호선이 있잖아. 그래서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 그 다음에 여의나루역, 한강공원 가려면 이제 여의나루역이 되지. 여기였는데 최근에 신림선이 개통이 됐어. 그래서 여기도 그 색강역이 이제 신림선 환승역이 됐고 앞으로는 이제 지금 신안산선 공사하고 있어. 공사하고 있으니까 이제 신안산선이 좀 복합이 들어올 거고. 제일 중요한 GTX도 올 거고. GTX-B가 여의도로 거치지. 이것도 좀 여기에 놔야 되냐, 여기에 놔야 되냐 막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로 가는 것 같고. 서부선도 지금 이거 공사 이제 하고 하려고 하고 있지.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운중로역이 새로 생겨. 격자형의 뭔가 역들이 지금 막 들어서고 여러 가지 노선들이 중첩되고 있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금융 중심으로 가기 위한 기반이 잡히고 있는 상태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국제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위상을 설정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뭐 여러 가지 많은데 복잡하고 국제 디지털 금융 중심지다. 금융 중심지랑 디지털 금융 중심지랑 다른 게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디지털이 왜 붙었겠어? 핀테크. 지금 전통적인 금융 중심지로 뭐 위상을 설정하기에는 이미 한번 올라갔다가 꺾인 상태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 갈 수는 없고 디지털을 든 거지. 핀테크 기업들을 유치해서 그래서 이제 다시 위상을 되찾겠다라는 게 목적인 거고. 그래서 이 가운데 핵심적인 지역들은 국제금융 중심지로 갈 거고 여의도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 KBS 별관 주변은 이제 그걸 지원하고 하는 기능으로 색강 주변은 거기에 문화를 더 씌우는 거지. 도시계획적으로는 여기를 이렇게 이 파란 선 안은 중심 상업지역으로 상향한 예정이야. 근데 그거를 바로 선양해 주는 건 아니고 이거 개발할 때. 한국에서 여기 지금 이렇게 된 데들이 이제 개발한 가용지들이거든. 이런 데들을 개발할 때 일반 상업을 중심 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서울시의 유일한 중심 상업지역이 되겠네. 아니지 중심 상업지역 3개 있어 지금. 어디야? 그래? 첫 번째는 명동. 근데 거기는 하이라이즈는 아닌 거지. 그치. 거기 건폐를 풀어주려고 한 거고. 두 번째는 저기 DMC의 랜드마크 부지.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맞다. 세 번째가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그 세운. 거기 이번에 상향됐어. 중심 상업지역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 도심은 명동이라는 중심 상업지역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세운도 하고 있잖아. 여의도도 가져야겠다. 나도 도심이다. 그럼 어디가 또 가능하겠어? 강남, 삼성, 강남 테헤란 도도 중심 상업으로. 그래서 용적률을 최대 현재 800인데 1000%까지 완화하고 거기에 뭐 이런 창의혁신 디자인이나 친환경 인증 이런 걸 하면 1200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풀어줄 예정이야. 그기다 높이가 중요하잖아. 높이는 이제 여기가 가운데가 높고 여기가 낮아지는 데들인 거지. 그래서 이제 왜 350m냐? IFC가 파크원이 333m잖아. 딱 그래서 그거 그냥 기준 맞춰서. 그래서 웬만하면 풀어주겠다. 올라가세요. 하이라이즈. 메라톤 돼야지 메라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일 수도 있네. 핵심이지. 아파트 지구 재건축인데 단지가 많아. 단지가 생각보다 여의도에 아파트 단지들이 많고 거기가 다 70년대에 이제 지어진 거지. 40년이 넘은 단지들도 나오고. 보면 그 아파트 명을 보더라도 그 옛날 건설회사들이 많이 보여. 그래서 보면은 이쪽에 이제 광장 미성 있고 나머지 이쪽에 몰려 있지. 보면은 이제 되게 아파트 지구에서 이제 이런 아까 봤던 국제금융 중심지와 수변 공간을 연계하는 도심 주거지로 조성하겠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고 싫어할 수 있는 것들이 합쳐져 있어. 그래서 보면은 원래 현재 지금 주거란 말이야 3종으로. 이거를 준주거나 상업으로 올려. 근데 그게 주택만 되는 게 아니야. 업무 기능이나 뭐 상업 기능을 갖고 와야 되는구나. 복합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아파트 주민 입장에서는 그렇지. 근데 단지에 막 이상하게 생기는 거. 외부 사람이 들어오는 거 안 좋아하는데 어. 우리 단지 사람들만 쾌적하게 내 집에서 살고 싶은데 막 상업 기능 이용해야 되고 일자리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마 좀 되게 다툼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것도 이제 지금 대형 평형이 많은데 중대형이 많은데 이걸 쪼개겠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반발해도 많이 살 수 있는. 아까 뭐 예전에 얘기했던 요번에 정부 정책 1, 2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주택, 소셜 믹스, 소셜 믹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겠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커뮤니티 강화하겠다. 이런 거는 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얘기. 어쨌든 주변과 소통하겠다. 좋지. 그리고 수변 아까 얘기했던 수변부를 이제 뭔가 공공에 개방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 단지를 할 때 대규모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공원을 만들어야 되잖아. 공공기업. 그러니까 의무공원. 천세대가 넘어가면 의무공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강변에 배치시키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고 디자인적으로 혁신적인 디자인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그래서 보면은 지금 2번, 4번. 그러니까 2번이 3개 단지야. 근데 이거를 통합 개발하라고 지금 가이드를 주고 있어. 너무 조그마지. 근데 될까? 그치. 갈등이 있을 거야. 반대로 4번은 단일 단지로는 최대 규모야. 시범단지. 시범단지. 여의도 최초의 아파트잖아. 그래서 굉장히 또 위치도 좋지. 한강변에 바로 붙어 있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뭔가 대장주 같은 느낌이 되지. 어쨌든 2번, 4번은 준주거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나머지는 상업지역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준주거는 400, 필요하면 500까지. 상업도 600, 600을 권장하고 필요하면 800까지도 완화 가능하고 높이가 200m, 최대 70층까지 이제 풀어주는 걸로. 4번 단지 같은 거는 뭐 70층 나올 것 같은데 저 2번 학교들 남쪽에 붙어 있는 거 쉽지가 않겠다. 그렇지. 여기 이런 데들은 이제 학교 일조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일조권 영역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상업지역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붙어 있는 이런 애들은 70, 아까 봤자 여기 350m 가고 여기 이런 애들은 그래 한 70층까지 가고 뭐 이런 여기 준주거니까 한 50층 가고. 또 하나가 있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학교가 그 위생 정화구역 때문에 200m 안짝에 붙으면은 다 규제당하잖아. 상업지역의 입주 규제, 업종 규제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건 학교가 이전도 쉽지도 않겠고 뭐 여러 가지 앞뒤로 걸리네 제가 학교가. 근데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같이 얘기했던 그 압구정 재건축에 요구하는 상이랑 비슷하고 결론적으로는 주민들이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비슷한 이슈들이나 갈등들이 다시 빚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압구정 아파트 지구 주거단위 계획이 이제 고시를 할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고 저 단지들의 재건축이 구체화되겠지 올해. 그 과정에서 서울시의 요구들이 많이 더해질 거고 여기는 거기에 더해서 용도지역을 상향하잖아. 그러니까 더 내놔야지. 공공기업의 문제가 있어. 공공기업가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좀 복잡한 얘기인데 개수라고 해서 아니 가중치라고 해서 용도지역이 그 용도지역을 상업으로 올리면서 내놓는 땅은 3종인 거지. 그러면 이제 가치가 다르니까 이걸 보정하는 게 필요한데 이것 때문에 좀 갈등이 많아. 그게 하나가 있고 그럼 서울시가 이 공공기업을 받아서 어디다 쓸 거냐? 뭘로 쓸 거냐? 그것들도 되게 관심사가 되겠지. 그리고 그 대장주 시범 아파트가 시설통합기획안이 이제 재작년 11월에 이미 발표된 바가 있어. 가운데 여기가 한 50층 될 거고 주변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한강 쪽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문화공원을 배치하고 성당 존치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쪽으로는 이렇게 이제 높이를 그치. 치는 느낌인 거지. 성당은 존치네. 성당은 존치야. 성당 인전하려면 또 바티칸 가서 협의하고 해야 되니까. 보통 교회랑 성당이랑 많이 다르더라. 성당은 장난 아니야. 바티칸 가야 돼. 그래서 63빌딩 옆인데 근데 봤듯이 그림은 예뻐. 절대로 안 짓겠지. 훨씬 난 지금 70층 어떻게든 꾸겨 누르려고 할 것 같은데. 일단 돈을 너무 쪼개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압구정에서 봤듯이 이런 건축 계획안을 할 리가 없어. 크게 70층짜리 몇 동만 들어갈 것 같아. 똑같이 해도. 이것도 이제 다시 논의가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한강을 바라보는 이런 스카이라인 이렇게 되는 스카이라인 이렇게 올라가는 스카이라인으로 계획을 하고 되어 있고 수변에서의 어떤 창의적인 디자인 뭔가 이렇게 주택 같지 않잖아. 그렇게 지금 가이드를 주고 있는 상태고. 주택 같지 않으면 창의적 디자인이야? 아니야. 그건 아니지. 아니 근데 우리가 주택으로 하면 뭔가 이렇게 좀 디자인이 뻔하잖아. 근데 비주택 느낌이 나니까 뭔가 좀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발생하는 거지. 그러고 이제 이거 아까 봤던 그 제2 세종문화회관처럼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것도 이거 기부 체납이겠지 이게 기부 체납 공공기관 하는 부분일 거고
그래. 이런 것들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세 개 공간을 다 살펴봤는데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뭐 이제 이 계획이 하나씩 나오면 하나씩 컨텐츠를 한번 해보자고. 좋아. 그래.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지그찾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